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유야 아울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네요. 태풍 피해 많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로잉 기초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연필과 샤프로만 드로잉에 관해서만 정말 형태를 잡고 그리는 방법 그런 것들만 알려드려서 언제 색을 쓰나 하고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즈마 색연필을 통해서 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색연필 사용하실 때 색연필 전용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색연필 전용 스케치북을 사서 써본 적이 없었다는 부끄럽지만 색연필 전용 스케치북이 있더라고요. 세르지오. 그래서 여러분께도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신다면 더더욱 색연필 전용 스케치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색연필은요, 저는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을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샀어요. 프리즈마 130, 아이고, 죄송합니다. 프리즈마 132색, 컬러 펜슬, 이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구매를 했을 때 만들어 놓은 색상표예요. 색상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여지는 거랑 막상 색이 칠해졌을 때 좀 다르니까 색연필 용지에 한번 해보고 이 칠해진 색상을 보고 색연필을 골라 쓰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 이거 만들어 놓고 막상 할 때는 그냥 막 써요. 근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거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쓰기 좋은 순서대로 배치한 다음에 색연필을 이렇게 칠해 봤어요. 그리고 겹쳐 칠하거나 손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색이어도 다른 톤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층, 2층, 벌써 많이 쓴 건 많이 썼죠? 2층, 3층, 그리고 4층, 5층, 6층 이렇게 층으로 6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색연필을 써본 적은 없었는데, 저는 그동안의 색연필을 그냥 일반 색연필을 썼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쓰는 일반 색연필을 써왔는데 저는 정말 이게 왜 유성 색연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과 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말이죠,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포토샵 작업을 할 때도 보면 포토샵에서 색을 우리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색상과 채도와 명도입니다. 자, 색의 세 가지, 색상, 채도, 명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색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상 맞죠, 여러분? 지금 제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다양한 색깔, 오지게 색깔, 이런 색상이란 말은 색깔이라고도 하죠. 빨주, 노초, 파, 남보, 남.
이런 색깔들을 말해요. 색깔. 그래서 색상에서 만약에 포토샵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색상 조절 바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빨간색이 초록 색깔이 되기도 하고 파란 색깔이 되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색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색상은 자, 이런 색깔 이름,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자,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초, 파남보, 네, 무지개. 이런 색상을 말하고요. 채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맑은 색,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아주 맑은 색들이에요. 근데 이런 맑은 색에 만약에 자, 맑은 색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맑은 색들이 있는데 이 맑은 색들에다가 다른 색깔을 혼합해서 색이 탁하게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회색을 섞으면 회색 계열이라든지 그런 색을 섞어버리면 섞이면서 색이 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탁하게 됐을 때 채도가 낮아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맑지 않은 거죠. 탁해지면 채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색이 혼합되지 않고 이렇게 색상이 진하게 살아있을 때는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만약 회색깔 종류를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이 혼합된다고 봤을 때요. 이게 지금 유성 색연필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겁니다. 또는 또 좀 더 어둡게 위에 색이 덧칠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색이 지금 보이시죠? 맑은 색깔에 위에다가 뭐 회색 계열의 색을 혼합하니까 이렇게 색이 탁하게 되는 겁니다. 붉은색이긴 한데 조금 탁한 붉은 톤, 노란색이긴 한데 좀 탁한 노란색.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도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색이 혼합되지 않고 맑은 상태로 있을 때는 채도가 높다. 그러니까 무채색이라는 색깔이 이런 색들이잖아요. 뭐 이런 색들, 좀 이런 색들이면 무채 색깔이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명도는요.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가는 그 밝기죠.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한번 아이고 제가 조금 그 77이에요. 77이 약간 보면은 77 맞아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77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회색깔. 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가는 싸움이 난 걸까요? 밖에서 시끄러워요. 아, 순서까지 바꿔버렸네. 왜 저럴까요? 저는 큰 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싸우는 거 싫어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냥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싫고 화내는 것도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왜 저럴까? 그냥 대화하는 걸까요? 잠깐만. 여러분, 밖을 내다봤는데 어머니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시는 건 줄 알았네요. 자, 명도는요, 이렇게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이렇게, 네, 색이 어두워지죠.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정말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사투리 때문에, 억양이랑 사투리 때문에 약간 잘못 들으면 싸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자, 이 블랙은 너무 진하다 보니까 색을 덮어버렸는데 명도는 밝고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만약 이 붉은색인데 명도 색상의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면 이 붉은색이 이렇게 밝은 분홍빛의 색이 되기도 하고 붉은색이 이렇게 어둡고 탁한 어두운 색의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색상은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색깔을 말하고요. 채도는 색의 어떤 다른 회색이나 다른 색깔이 혼합돼서 색이 탁해졌을 때는 채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요. 탁하지 않고 맑을 때는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도는 밝고 어둠으로 흰색에서 블랙까지인데요. 색상에서도 명도를 밝게 하면은 그러니까는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중간에 여러 톤의 회색들이 있잖아요. 그 회색을 섞었을 때 결국에는 진한 블랙도 있을 거고요. 섞었을 때 색을 말하는 건데요. 명도 밝고 어둠을 얘기하거든요. 흰색을 섞었을 때는 명도가 올라가고 그게 맞나? 조금 어렵네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떡해. 자, 여러분, 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검색해 봤잖아요. 멘붕 왔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색은요, 3요소가 있어요. 3가지 요소. 색상과 채도와 명도입니다. 색상이란 말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빛에 반사돼서 색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어떤 색깔로. 그래서 색의 구분, 색깔을 구분하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색상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채도라는 말은요. 색의 선명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상에다가 회색을 섞어가지고 색이 탁해지면 채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요. 혼합률이 낮아서 이렇게 선명한 색감이 살아있을 때는 맑을 때는 채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헷갈렸던 명도는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말 그대로 밝고 어두운 정도이긴 한데 제가 아까 약간 포토샵에서 수정할 때 명도를 조절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색이 밝고 어두움이긴 한데 이 회색이 섞어지면서 갑자기 채도하고 막 뭔가 멘붕이 왔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움, 말 그대로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색상은 색의 구분을 나타내는 고유의 특성이다. 그래서 색의 3요소는 색상과 채도, 명도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제가 또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그림 유튜버 유야 아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색에 대해서 말이에요. 또 이제 기본 요소는 알았고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쓰는 방법
자, 먼저 색은요, 온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거리, 그리고 계절, 그리고 감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온도, 거리, 계절, 감정, 맛, 맛도 표현이 되고, 맛이라든지, 온도, 계절, 맛.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나왔네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색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상징성이 있는 거죠. 불은 붉은색이니까 온도가 빨간색으로 표현되면 온도가 높다. 그렇게 네,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붉은색은 온도가 높다. 따뜻하다. 고추가 매운데 빨간 고추를 또 빨간 고추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 하면 맵다. 이런 뜨겁다. 그런 온도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쇠 같은 거 있잖아요. 쇠나 뭐 그런 스텐 이런 것들은 회색이라든지 그죠? 회색이라든지 또 겨울에 뭐 얼음이 얼면 투명한 느낌과 강물이 얼거나 이렇게 얼음의 색깔은 이런 색깔을 나타내잖아요. 약간 푸른빛의 푸른빛이라든지 또는 이런 약간의 녹색 이런 색이 섞어진 이런 색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불은 뜨거운 것이니까 불과 고추, 매운 고추의 색상 이런 것들로부터 붉은색의 어떤 이미지가 뜨겁다라는 온수, 냉수 표시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온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표현이 되는 거죠. 정말 네. 누가 모르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거리라는 말 있죠. 거리라는 말은 우리가 대기원근법에서 얘기했을 때 알 수 있겠죠. 대기원근법에 의해서 만약에 가까이 있는 노란색은 이렇게 선명한 노란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이 은행나무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가까이에 있을 때는 노란색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대기를 통해서 노란색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란색의 은행나무를 본다면요. 그 색감이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채도가 낮아지죠. 색의 선명도가. 대기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멀어질수록 거의 회색에 가까운 무채색 계열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채도가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채도가 낮게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푸른색의 느낌을 갖게 돼요. 멀어질수록. 관찰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무는 말이죠. 아주 선명한 초록색, 이런 초록색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선명한 이런 초록색도 보기 조금 드물지만 이 정도 색깔을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선명한 초록색의 색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산을 보세요. 그럼 산은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무잎처럼 선명한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죠. 약간의 톤 다운된 이런 색감, 채도가 낮은 이런 색의 산이죠. 저 멀리 있는 산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색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채도가 높고 거리가 떨어져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정작 또 그림을 그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저 멀리에 있는 산도 예쁘게 초록색, 선명한 초록색으로 칠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풍경화를 그린다 했을 때 뭔가 거리감을 살리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거는 의도적으로 푸른색 계열의 느낌과 채도를 낮게 해서 멀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계절감. 여러분 다 아시죠? 봄이 오면 여자들이 핑크색 립스틱을 아무래도 계절감은 패션이라든지 그런 뷰티 쪽에서 정말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디자인에 거의 적용이 되지만 아무래도 옷이라든지 화장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가장 계절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우리가 꽃이 피고 벚꽃이 흩날리고 이러니까 뭔가 설레이고 핑크빛의 느낌, 분홍색 이런 느낌 또는 아주 연한 연두색 여러분 관찰해 보셨겠지만 처음에 올라오는 새순들은 이렇게 맑은 연두빛의 색깔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름이 올수록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잎들도 점점 짙어지게 돼요. 그걸 여러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이렇게 나뭇잎들은 짙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여름 완전히 진한 초록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름 하면 초록색, 왜냐면 이제 나뭇잎들도 짙어지고 초록색 이런 느낌, 싱그러운 느낌. 왜냐면 더우니까, 이렇게 더우니까 뭔가 더 싱그럽고 싶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름 하면 푸른색, 바다, 바다 하면 푸른색이죠. 이런 푸른 색감들을 또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봄, 여름, 여기까지 봄이죠. 이렇게 여름, 그리고 이제 그 잎들이 아주 진하게 되었다가 붉은 톤의 가을 옷을 입죠. 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잎이 들면서 이렇게 붉은 색감, 온통 붉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붉어지고 사실 이 초록 잎 사이에 이런 색감, 이런 색감, 초록잎이 붉은 톤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있는 색감, 카키색이라고 하잖아요. 카키색. 정말 우리 계절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연 속에서 보이는 색감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자연에서 오는 디자인 같은 게 정말 많아요. 바다의 생물들, 동물의 패턴, 뭐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 정말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전 지금 색연필이 막 난리나게 다 꺼내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느낌이 가을의 톤이죠. 그러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가을이 이어지다가 온통 숲들도 이렇게 막 갈색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나뭇잎들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런 무채색의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죠? 겨울이 오면. 그래서 오히려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붉은색을 또 메리 크리스마스 붉은색 붉은색 계열을 또 많이 이런 식으로 계절감이 표현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정은요? 감정은 어떤 온도와 비슷해요.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할 때 열정적이다, 도전적이다 할 때는 빨간색을, 그죠? 그리고 냉정하다, 뭐
그럴 때는 되게 냉정한 푸른색, 파란 색깔, 파란색. 냉정한 사람, 이런 파란 색깔, 냉정함. 또는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럴 때는 또 아무 감정을 읽을 수 없다, 무채색, 회색 인간이라는 말, 회색 도시, 감정이 없는 회색 도시, 이런 말 있잖아요. 또는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러블리하다는 이런 핑크색, 사랑스러운 감정, 사랑에 빠지다. 또는 우울하다. 우울하다라는 색은 어떤 색일까요? 약간 이런 색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울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이게 따뜻한 색감이기 때문에 뭐 따뜻한 느낌, 오트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초록색, 이런 색깔들은 도전, 싱그러움,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싱그러움, 새싹의 느낌. 왜냐하면 새싹 다시 피어나는 거니까 새로운 도전, 싱그러움, 새내기, 그런 거,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별로 인지하지 않았던 색은 온도도 나타낼 수 있고요. 거리도 나타낼 수 있어요. 채도가 선명하고 채도가 낮은, 채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채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가까이 있는 거는 채도 높고 멀리 있는 건 채도가 낮고, 계절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나무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그 잎이 강합성을 해서 짙어지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 바다가 생각나기 때문에 파란색, 그리고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런 초록의 잎들이 단풍으로 갔다가 갈색으로 됐다가 떨어지면서 산이 이제 잎을 잃고 무채색 계열의 색상이 되죠. 그리고 너무 추운 날에는 결국 또 사람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빨간색 또는 기부의 상징인 빨간 그런 기부의 열매 색깔, 따뜻함, 이런 것. 감정적으로도 열정적이고 또는 냉정하고 또는 감정이 없는 회색 인간, 또는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감정, 또는 편안한 느낌, 또는 조금 우울한 느낌, 또는 뭔가 도전하려는 어떤 설레이는 시작, 이런 감정들을 색깔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색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색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색의 조합. 색 조합. 뒷면에 해도 될까요? 색 조합이요. 색의 조합. 예쁜 색 조합 있잖아요. 색 조합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색 계열로 비슷한 계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조화를 이룰 것이냐. 네. 대비냐, 조화냐. 대비는요, 다른 색상들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색상들을 같이 써서 대비를 주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다른 색깔 같이 써서, 그리고 대비할 때 보색 대비를 또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 색상환 표 있잖아요. 색상환 표를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색상환 표. 그 색상환 표에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색깔들을 보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색들이 어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짝을 이룰 수 있거든요. 분홍색 계열,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에다가 흰색을 섞은 분홍색 계열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계열, 이런 두 가지의 색 조합이 또 되게 보색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금방 한 주황색과 보라색도 보색의 느낌으로 되고, 극명한 경계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보라색도 어떤
대비로 되는 색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주황색하고 녹색이 또 잘 어우러져요. 이렇게. 네. 그렇죠? 뭔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색깔들로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슷하게 발전시켜서 이런 분홍색과 초록색의 조화도 이쁘고요. 또 약간의 더 제가 조금 자주 사용하는 색 조합들이에요. 이런 약간 오렌지 계열의 살구색하고 의외로 이런 푸른색도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색을 써보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채도가 높았죠. 근데 채도도 같이 계열을 맞춰주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조금 채도가, 이 색은 채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색과 이런 색, 비슷한 채도로 톤을 맞춰주게 되면 또 색들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비되게 색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다 하시면 그냥 계열을 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관찰했듯이 색을 예쁘게 쓰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같은 계열의 색상에다가 약간의 무채색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색깔, 네, 이런 무채색들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예쁘죠? 자, 붉은색 계열의 색상들로만 조화를 시킨 경우고요. 자, 약간의 회색이긴 한데 그린의 느낌이 섞인 녹색이죠. 여기에다가 블랙, 블랙이 아니네요. 군청색이었어요. 자, 이런.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녹색 계열의 색상만을 사용할 경우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고,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의 그린 계열, 약간 그린의 노란색이라든지 붉은 톤이 조금 가미된 색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색감을 비슷한 채도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계열의 색을 사용해서 색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되게 싱그러운 느낌, 자, 핑크 계열만 쓰면 블랙은 색상이 없잖아요. 블랙과 회색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에 함께 가미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죠? 뭔가 그림에 강중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색상으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로 강한 색이 들어가야 될 때는 블랙을 같이 가미시키시거나 이런 무채색의 색감들로 균형을 잡아 주실 수 있어요. 자, 푸른색 계열도 한번 가볼게요. 쉽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비슷한 계열의 색상들만 모아서 그려도 되고요. 그러면 좀 어렵지가 않아요. 색을 쓰는 게. 난 색 쓰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색상의 계열만 맞춰서 너무 비슷한 색을 계속 썼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종류의 색상 조합이 나오겠죠? 또 좀 노란색 계열도 해볼까요? 노란색, 저는 노란색을 참 좋아해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란색은 또 주황색 계열도 색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색연필을 가지고 색조화 놀이, 이거 놀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미를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색 조화를 연습해 보세요. 색을 대비되는 색을 써서 대비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같은 계열의 색상들을 사용해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식으로 색은 무한하게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느낌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림의 형태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그림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 형태를 잡는 방법,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쓱쓱 선을 그어 가지고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이 두려운 여러분께 제가 형태 잡는 법을 이렇게 도형을 그려 가지고 선을 이어서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형태 잡는 법들을 알려드렸죠. 그동안에 명암을 넣는 방법.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색을 어떻게 쓰느냐를 알아봤거든요. 같은 그림을 제가 똑같진 않지만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채색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형태를 그리고 그 면을 채우는 채색에 있어서 명도를 표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색을 써서 어떤 느낌으로 채우느냐, 그 면을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사실 색을 칠한다는 거는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그 재밌는 일을 빨리 안 알려드리고 먼 길 돌아오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드로잉 기초, 드로잉 그림 형태를 그리고 구상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드로잉만 굉장히 빡시게 계속 드로잉만 해왔습니다. 자, 그냥 대략적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느낌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칠을 하거든요. 어떻게 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채색이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끝나면 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완전히 지금 같은 형태지만은 제가 색감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그림인데 색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이 그림이 이렇게 푸른색으로만 세로선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푸른색 하늘 색깔로만 칠이 돼 있다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만약 핑크색을 이렇게 가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와 감정과 어떤 생동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형태를 잡고 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색을 어떻게 쓰느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즐거움도 맛보시기를 바래요.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태 그리고 구도 잡고 형태 그리고 칠하고 즐기고 그런 거죠. 색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색을 사용하실 때 먼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주된 메인 컬러를 어떤 식으로 칠해 봐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잡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색연필이 만약 20자루가 있다고 해서 20자루의 색연필을 다 꺼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5가지 또는 7가지 최소 한 5가지 정도 조금 더 쓰고 싶으면 7가지 정도의 색깔을 선정을 해서 색조화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색들로만 채색을 하시게 되면 그림이 정말 예뻐요. 단순. 네, 저는 예쁜 거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쁜 거 좋아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분씩 구독자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없구나 싶어요. 아주 느리게 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만나게 되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